예, 존경하는 우리 신영 대한적십자의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좌장을 맡아주셔서, 사실 신영 교수님은 워낙 또 우리 한반도, 건강한 한반도의 의료 통합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도 하셨고, 서울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실 때도 많은 업적을 내셨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이 자리, 부족한 제가 이 심포지움의 첫 기조 강연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몇 년 전이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시아 최악이다. 앞으로 한 28년도까지도 계속 이런 식량 부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렇게 식량 중에 요오드 결핍증으로 갑상선 또는 이런 지능 저하 등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유전자가 바뀔 정도의 영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남한보다 지금 19cm 이상 키가 작습니다. 인종이 달라지고 있다. 이 순간에 저는 우리 로제타 홀 여사님 이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의회 연설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단순히 의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조선시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의료 선교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어떻게 보면 맹인들 위한 점자 등의 이 부부가 우리 땅에 남긴 흔적 또는 유산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제타 홀 여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선생님에게 들은 내가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라는 이 말에 가슴이 뛰고 인생을 걸고 가장 못 사는 조선 땅에 오신 거죠. 또 루비 캔드릭은 어떻습니까? 25살 나이에 조선에서 죽으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저는 서양 선교사들이 당시에 오면 이 세 가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니까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는 이 삼박자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조선 땅 초기 한국 역사에 역할을 하셨죠. 선교 100주년에 2956명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의 역할, 뭐 종교를 떠나서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변혁시킨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2017년도 데이터인데요.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171개국에 파송이 되고 약 2만 7천 명. 이제 우리가 선교 또 구제의 대상에서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된 거죠. 저는 이런 은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아 파시픽 부정맥 학회입니다. 이제 전 세계 메가 소사이티 중에 하나가 됐죠. 거기에 컨트리 투 컨트리 매칭 에이드 프로젝트를 프로포즈 했고요. 한국은 캄보디아와 몽골리아를 매칭하겠다. 타이완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수한 또는 선진 이 부정맥 분야의 선진 국가가 아시아에 너무 지금 아주 비균질적이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또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5년, 10년 이후에 팔로업을 해서 어떤 나라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도 하고 이런 것을 중요한 페이퍼화도 한다. 프로포즈해서 사실은 여기에 제가 열정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우리가 심방세동 시술을 몽고에서 가서 했고요. 세브란스 팀들하고도 같이 또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또 인도네시아 또 이런 트레이닝이죠. 저는 이런 노력 또는 타이완은 미얀마하고 매칭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교류도 하고 이런 우리 선교사들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노력을
각 분야에서 그러면서도 이 북한 의료인들과의 교류는 이 정치적인 것도 아닌데 왜 안 될까? 할 수 없을까? 항상 제 의문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죠. 북한 인민병원의 하나입니다. 병원입니다. 이게 병원입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북한 병원에 이게 중환자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테이블에 누우시겠어요? 아직도 사이다병을 소독해서 넣는 게 북한의 의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휴전선 바로 위와 아래에 영유아 5세 이하의 사망률이 14배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남북 질병의 차이는 남한은 지금 바이러스 질환에 살고 있다면 북한은 아직도 기생충과 박테리아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얹혀진 거죠. 저는 아주 디제스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ICT 기반의 뭐 트레이싱하고 이런 3T 했지만 북한은 철저한 봉쇄를 했죠. 뭐 통제 현황은 그리고 전혀 뭐 한 케이스도 없다고 했다가 작년 5월 20일 날 첫 케이스 나오고 이제 뭐 이 PCR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발열자입니다. 유열자, 열나는 사람. 그래서 주로 많이 측정한 데가 평양이니까 평양 주위에만 이렇게 발열자 확대 누적이 됐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이런 방역 위기를 타개하고 이런 안녕을 굳건히 지키자 이런 그 나름대로 뭐 최고의 그 어떤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전부 봉쇄와 격폐죠. 검사 장비가 부족하니까 전부 이런 겁니다. 뭐 문고리 택배, 배달 서비스 이런 걸 한다. 하여튼 뭐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뭐 봉쇄와 철저하게 감독하고 못하면 그 벌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혹독한 봉쇄를 했어요. 진단이 어렵죠. 격리시설이나 이런 장비 확보 어렵잖아요. 또 치료, 또 약물 한계 있고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북한은 치명률이 오히려 한국의 10분의 1, 16분의 1밖에 안 돼요. 뭐 데이터를 우리가 못 믿죠.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사 횟수가 한정돼 있고 당국의 처벌을 두려워서 뭐 있어도 그냥 감추는 거죠. 또 사망자 집계를 소홀히 했거나 공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에도 북한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국경 폐쇄를 이제 조만간 열고는 있지만 장기화됐고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거의 85%를 유지를 했던 북한이 이 경제 활동이 중단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굉장히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영장 결핍, 결핵 환자들의 감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사망률이 매우 증가됐다. 이런 것이 이 코로나의 결과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백신을 안 맞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원래 그 격리를 철저하게 해왔던 사회였기 때문에 확산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염 확산 억제는 막 정치적 성과로 막 홍보도 했고 앞으로 뭐 우리 남한은 전혀 역할을 못했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과 이런 메디컬 크라이시스에도 우리가 끈을 맺지 못한 것이 이제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한라인보다 감염병 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보건안보 측면에서 이제는 이걸 좀 더 전염성 질환 공동관리위원회 또는 독일에서 아까 동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난공동대응협정, 보건의료협정 이런 체계를 위한 노력들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 못하면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은 서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통일부 장관님이 가셨지만은
통일부가 나서지 말고 이건 의료인에게 맡겨야 된다. 또 원격으로라도 만나자. 그리고 남북 간의 만남이 어렵다면 이런 국제기구를 포괄한 이런 팬데믹 대응 공동 회의부터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이런 한라인 구축하고 다양한 이런 결핵 또는 지금 이미 북한이 평양종합병원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1년 걸렸습니다. 김정은이 시작해서 놀랍죠. 그리고 거의 완성됐고 그건 내부에 지금 비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평양종합병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있는 병원에 나름대로 지능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화상 원격 교육실 이런 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지금 못하고 있는 원격 원거리 의료봉사 체계 만들고 있습니다. 김만유는 바로 밑에 인민병원, 또 망경대 구역의 인민병원 이런 식으로 그 평양산호는 각 도시 인민병원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의료 전달 체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의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도 지금 핸드폰이 약 한 700만 개 쓰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력 2.0과 같은 또는 대동강 새기술 개발에서 복동이 특히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하여튼 라이프 로그 하듯이 레코딩하는 이런 앱들이 좀씩 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 의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원격으로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예로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 꿈씨 이 버스가 있죠.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온드림 모바일 병원인데요. 우리 정몽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안에 CT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T가 모바일 버스에 들어있는 1호죠. 이게 앞으로 저희 고대의료원은 이렇게 붙여서 이런 버스를 한 5개 붙이고 수술방 들어가면 사실은 북한으로 가면 아마 북한 최고의 의료 시설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꼭 북한만이 아니더라도 5G 기반한 이런 유연 의료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핵입니다. 북한의 결핵. 북한의 결핵은 전체 지금 아마 13만 5천 명 정도 돼 있고 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금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재내성이 많고 자료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 결핵을 위한 뭔가 다각적인 노력, 이런 요양시설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작해야 된다. 저는 내성 결핵 한 명 치료하는데 평균 이 정도로 소요되는데요. 과연 북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량난 해결이 안 되면 결핵 환자 해결 안 되죠. 그리고 북한의 결핵을 위한 여러 그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5% 미만입니다. 이만큼 열악한 상황이죠. 결핵 퇴치에는 장비, 또 일회용 진단 카트리지, 약, 또 이런 다재내성, 또 병동 이런 식의 격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결핵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결핵 관리에 다양한 이런 그 문제점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믿을만 하지 못하다 또는 장비나 여러 가지 영상 검사, 엑스레이 찍는 그 영상 검사 인프라도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드럭 레지스턴트한 이 TB 또는 익스텐시브한 이 XDR도 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를 인쇄반 우리 스티브 랜튼 유진별 재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은 승객 지금 13명이 타고 있는 커다란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과 같다. 당장 가라앉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 그래서 이들을 살릴 구명조끼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죠. 이제는 스티브 린턴 혼자서 유진별 재단 이 한 재단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저는 대한민국의 기존 기관들 또 의료기관, 적십자사 등의 노력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직접 못한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핵약이 이미 바닥이 났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면서 저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이 북한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황조사, 1차 예방, 치료중심의 결핵관리 사업, 다재내성 결핵 문제에 대한 접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결핵 환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사실 북한의 의료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 이 방송을 북한에서 나중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비결핵이 많다는 거예요. 비결핵 황상균 폐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이 non-TB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핵이 아니에요. 이건 결핵이 아닌데 이게 투베르클로시스 이게 굉장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결핵 유행률을 능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북한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보세요. 이 TB 토탈에서 넌 TB 토탈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크로싱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 의료인들끼리라도 비대면으로 이런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이제 나서야 된다. 저는 한반도 결핵 퇴치벨트를 구축해야 된다. 민간이 나서야 되고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한 유진별 재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70년 이상, 아까 2045년 우리 성명 회장님이 100주년이라서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벌써 10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터전만큼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난과부가 아닙니까? 또 하나 이런 중요한 페이퍼가 있어요. 물의 관리에 가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물 관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하수도 처리, 또 가뭄과 홍수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본 건데 대한민국은 아주 우수하고 북한은 열악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노스 코리아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대외로 가는 자료들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설사병인데 좋은 게 O인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차이가 없어요. 북한에 사실은 이 설사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정보에 좀 투명성이 있어야 이거 보시면 이 노스코리아는 아주 관리 잘 되고 있는 나라 같아요. 상하수도 이런 가뭄, 플라드, 프리퀀시 이런 것들 보면 우리보다 나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이게 빨간 게 이게 북한인데 이게 사실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는 미얀마로 다 가고 있어요. 북한은 거의 1% 미만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펀딩을 거의 제로다. 자료를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만 국제적인 서포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북한에 많은 질병은 이런 영양결핍,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충, 외상, 지금 이런 왜냐하면 약 같은 거를 장마당에서 사니까 얼마나 어비우스가 많겠어요. 그리고 성병이나 마약이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고대가 이런 이번에 융합연구원뿐만 아니라 통일보건의학 교실을 우리 의과대학에 만들었고 또 그중에서 매우 중요한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 제가 영어사전 편찬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남북의학용어, 남북의 이런 사실은 전문 용어에 일반 용어보다 간극이 더 커요. 저는 이런 노력이 매우 중요해서 다행히 우리 고려대학교의 민족문화연구원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미 남북 의료 용어집도 발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남북 감염 용어집도 발간을 했죠. 이런 것들이 마중물이 돼서 앞으로 이제 남북 의학 용어 사전 등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DMZ의 남북 협력 평화병원을 만들자. 생태계를 바꾸는, 그래서 DMZ를 드림 메이킹 존으로 만들자. 분단의 상징을 분단 극복의 상징으로 바꾸자. 이런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뭐 스마트시티, 디지털 병을 우리만이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선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브리징 모델, ICT 기반의 이동식 병원 등을 제안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의료기관이 많죠. 남북 간 먼거리 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어 보자. 북한의 김만유 병원, 옥류아동병과 같이 이번 코로나 때 우리는 하나의 행성이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같은 생명망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또 다른 올 팬데믹에 더 취약한 사람 나라가 없도록 안전망을 만들고, 저는 이 연구원의 역할은 앞으로 보건의료는 남북의 공생과 미래를 위한 교류입니다. 통일이라는 정치적인 이런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팬데믹이 일상화될 수 있는 내일, 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가 이념 또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을 잇는 생명 차원의 교류, 생명의 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